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인 과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둘 중 하나죠. 과세가 유예될 것인지 과세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과세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올해 한국이 실험대에 올라갈 거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하나씩 스노우볼처럼 위험한 조짐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전부터는 보통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진짜로 위험할 때는.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작년부터 해서 좀 시그널들을 준 것 같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인상을 했고,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도 비싼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그 약간 이제 초록 색깔 도마뱀 그 기업이랑 관련된 이 빗썸도 뭔가 좀 이제 여론몰이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 안에서 신라면 그 유튜브 있죠.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발생을 했다는 거. 그게 더 심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예전에 그런 거죠. 예전에 뭐 이제 댓글 같은 댓글 그 부대 같은 것들이 사실 최근에도 영화로 나왔죠. 댓글 부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넘어간 거죠. 그냥 거기에 대한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TV를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특정 포탈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데 의존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N사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 구글도 많이들 사용들 하고 특히나 이제 TV만 보는 게 아니고 TV를 거의 안 보는 세대도 많아요. 되게 유튜브를 많이들 보니까 그 무대가 그냥 옮겨진 것 뿐이다. 자, 그러면 과세 유예가 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 있냐며 사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게 터졌죠. 어떤 사건이 터졌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서로 그냥 쌍욕까지 하면서. 근데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주가 중에 주식 중에서도 가장 체급이 컸던 그 세 군데를 다 합쳐도 하이브 하나를 못 이겨요. 근데 이거 하나가 만약에 어쨌든 거품이 껴가지고 유지가 됐던 가격들이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 어쨌든 지금 방탄소년단도 BTS도 지금 군대를 가가지고 활동하기가 좀 이제 기대가 좀 콘서트나 이런 것들 하기도 힘들잖아요. 공교롭게도 이제 IPO가 진행됐었던 하이브가 그 호황기 때 공교롭게도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주식장은 미국 주식장 갔을 때도 못 갔는데 말이죠. 근데 엔터주가 빠진다고 해서 그게 뭐 전체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나마 경제가 안 좋아도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거의 뭐 유튜버라든지 지금 그렇게 많이들 발생을 했단 말이죠.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몰아주기 구조거든요. 뭐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그 미디어라든지 언론 같은 곳들을 노출이 되는 연예인들이 그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끊기지가 않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청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가로 책정이 되고 그 대표 모델로 하는 연예인들이 그런 것들을 벌어가는 구조인데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 좀 깊을 수도 있어요. 너무 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식 시장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결론은 뭐냐면 안 그래도 안 좋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형 엔터주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거의 끝무렵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죠. 연예계나 엔터테인먼트 이쪽은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유흥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예전에 뭐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았어도 유흥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놓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게 좀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도 이제 스노우볼이 하나씩 굴러올지.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은 어떨까? 과세가 유예된다? 내년까지 또 기회를 준다 이거죠. 이미 제도권화가 됐는데요. 한국은 또 이제 현물 ETF 가장 늦네요. 가장 늦어. 과세도 사실 해야 됐을 시기에 지금 타이밍이면 솔직히 밀어가지고 이렇게 제도권화 이거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과세를 유예시켜가지고 또 다른 기회들을 과연 줄까라고 의문이 들어요. 실험 때 한국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IMF 때 그 주식이랑 이런 것들 엄청 떨어졌잖아요. 환율도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그때 손바뀜이 엄청 크게 일어났거든요. 외국계 자본들이 저희 그 국내 주식 시장이랑 이런 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했어요. 아주 싼 값에. 특히나 외국 쪽에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그들의 나라로 추정이 되는 이제 달러 가치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부동산이나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부동산이랑 주식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버티지 못해서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냥 따따블로 그냥 그 사들인 거죠. 부동산이나 이런 게 순간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버리고 주식이랑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까지 폭락을 하니까 두 배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값어치가 좀 부풀려진 상황에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싹쓸이를 한다. 근데 그 시기가 20년이나 20년을 넘게 좀 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양털 깎기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제이팝이나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바라봤을 때 그냥 한반도가 좀 중요한 그런 중심지인가 봐요. 아직까지도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지금의 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건 사실 민주주의와 이제 공산주의를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이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실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실험 모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일론 머스크가 한반도에 이제 북한과 남한의 그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계속 띄워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많이 키워놓고서 그것들을 이제 수확할 때가 됐다. 수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모델들이 NW의 모델들이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먼저 이제 실험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나 15분 도시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사실 안 그래도 땅덩어리가 좀 작은 이제 한국에서 특히나 대놓고들 많이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실험 과정들이 한국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NW5 시대가 오더라도 그들이 이미 미디어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 좀 세계관 같은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유토피아 같은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삶을 상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생충이라든지 설국열차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계급을 나타내고 상류와 하류를 나타내고 근데 그 상류가 0.01%와 99.99%로 나뉘면서 거의 완전 이제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국열차에서 그 스토리가 뭐죠? 그냥 거의 지구 종말인데 그 꼬리칸은 정말 힘들어요. 지구 종말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기차가. 근데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파티도 하고 그런 것들. 그거를 그냥 현 시대에 대놓고 좀 미래를 좀 예고를 한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자본가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이 더 이제 더 즐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상대적인 비교라는 게 우위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걸 더 그 도파민 같은 것들이 좀 분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들 이게 제가 뭐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닌데 한때 저는 이제 쇼충이라는 별명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트레이더는 당연히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언제든지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 시장이 폭락할 때도 돈을 버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유사 좀 비슷하게 그런 도파민이지 않을까. 완전 망해가는 상황인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 나는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한국에서 먼저 발생을 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늘은 좀 의식의 흐름으로 그냥 뭐 이제 코인 얘기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좀 중구난방으로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결론은 뭐다? 과세 유예해가지고 이제 기회를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주죠?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과제 될 거면 올해 또 마지막으로 사이클이니까 정말 미친 불장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것도 선택. 그것도 이제 사실 이미 돈들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21년도에 많이 벌었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등할 때도 비트코인이 솔라나 이런 것들로 많이들 세력들은 벌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산을 좀 증식시키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데는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폭락하는 CX장이 붕괴되는 상황이 나오면 다음 과정은 디지털 지갑이다. 왜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이제 CBDC 사용을 할 거거든요. 디지털 화폐를. 그거 어디에다가 보관해요? 그거 쓰려면? 아, 당연히 디지털 화폐니까 디지털 지갑에다가 보관해야겠죠. 지금의 방식은 뭐 이제 뭐 흔히들 이제 대중적인 최근에도 SEC가 또 이제 메타마스크 공격하고 하죠. 대중적인 그런 개인 사설업체라고들 표현을 할게요. 사설업체에서 사용들 하는 개인 지갑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지갑들을 쓸 수도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처럼 디지털 신분증 안에 디지털 지갑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갑을 써?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이나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온체인 데이터에서 다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아, 나 안 쓸래. 라고 하기 전에 거부감을 좀 없애는 과정이 바로 이제 민코인이나 NFT 불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게 왜 나올 것 같냐면 민코인이랑 NFT를 거래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 국내 거래소에서 페페 플로키 시바 도지밖에 없는데 덱스 쪽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뜨면은 자연스럽게 덱스에 먼저 가입들을 해서 거래들을 하려면 메타마스크나 솔라나는 솔페어나 팬텀 월렛이나 그냥 대중적인 거 완전 코인베이스 월렛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지갑이잖아요. 지금도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해외 쪽이 많이 늘어났지 국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국내가 어쨌든 해외에서 디젠이라고 얘기를 하는 무지성으로 그냥 가격 올라가는 것만 보고 산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국내에서는 더더욱 이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한국 사람들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성격들이 좀 급해요. 급하고 이 디젠이랑 정말 맞아 떨어지는데 그 장터가 잠깐 없을 뿐인 거죠. 지금은 CX장은 기존에 있던 애들 21년도부터 폭락했던 애들도 그대로 지금 있었다가 좀 반등들 하고 가던 애들만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디젠 심리들이 좀 발동을 하려면 지금 이미 상장되어 있는 애들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겁니다. 얘네는 죽고서 새로운 마켓들이 열리지 않을까. 특히나 덱스 쪽인데 덱스 툴이나 이제 덱스 스크리너나 이런 곳들에서 한국어를 번역을 해주고 한국 사람들 이제 영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 CX장들 죽으면은 다들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들 찾으면서 돌아다닐 거거든요. 뭐 존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눈치 빠르면은 새로운 마켓이다 하면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저도 전에 이런 이제 국내장에서 물려가지고 본저를 좀 이제 복구를 해보자라는 심리가 발동을 했던 게 2018년은 비트맥스 같은 거래소에서 선물이고, 그리고 좀 지나가면서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 말쯤에 됐을 때는 그 예전에 어디였죠? 핫비트였나 어떤 그 해외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래소 토큰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거래소 토큰 배당 메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먼저 참여했던 사람들은 수익들 많이 났던 사람도 있고, 기억나는 게 코인제스트였나 코즈코인이었나 코인빗은 그 덱스였나, 그거 가지고만 있어도 배당금이 그냥 뭐 몇십 프로씩 들어오는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게 계속 들어오니까 신규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눈치도 빨라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한국 쪽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을까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덱스가 될 것 같아요. 덱스 아니면 NFT. NFT 거래소 자체가 덱스나 똑같거든요. 거기도 지갑 연결하고 그냥 구매하는 건데, 순서를 따졌을 때 민코인 먼저 가고 NFT가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마무리할 것들을 다 마무리해야겠죠. 특히나 솔라나 쪽 얘네 마무리할 것들 다 마무리하고 FTX 물량들 다 팔고. 좀 암울하네 이런 애들.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국내장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고 비트코인 1억 소식 듣고서들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엊그제 헤데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올려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의지들 그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그냥 안 올려주는 거다. 그럴 의지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될까요? 진작에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의 4월 초부터 3월 15일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나마 홍콩 메타가 중간에 살려가지고 또 이제 혼란을 줬는데, 얘도 좀 이제 다음 주 이제 거래되는데 지금 안 보여주면 또 큰일이죠 얘네들. 자, 좀 비관적인 얘기보다도 이게 팩트고 좀 현실이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올려주겠냐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약간 한국 그 김치파워 이렇게 언급들 하면서 좀 한국인들 또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영업들 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018년에 그렇게 만회하는 그런 장들이 뭐 비트맥스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때 대비해가지고 시장 규모가 한국에서는 10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업비트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 업비트 사용자가 그때는 100만 명이고 신규 가입이 제한이 됐는데,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그만큼 좀 이제 크립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거래량을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의지가 없는 거죠. 올려줄 의지가 10배 높아졌는데, 근데 그때 대비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막 진짜 다 죽으면 500억도 안 나왔을 때도 있는데, 국내장에 사실 바이낸스 참풍자고도 얼마 안 남았고 그 재판이 좀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그 관련된 그 푼두 댓글 계속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얘도 이제 솔라나 기반이면서 프리세일이 200억인가 넘게 모였던 앤데 상장하자마자 덤핑했죠. 그래서 얘 그걸 보면, 프리세일이 45%잖아요. 얘 근데 그래도 바이비트랑 이런 데 상장은 됐는데 시가총액도 비교적 저렴해 보이거든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얘 다소 토막 났어요 얘는. 근데 트위터 활동하는 거 보면 그래도 뭐 좋아요 뭐 6개나 45개 이 정도 찍히고 열심히는 올리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땐 프리세일 참여했던 물량들 다 털릴 때까지 안 올려줄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솔라나가 또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물량 다 털고서나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한 달이 좀 지났네요. 한 달이. 그러니까 이 솔라나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프리세일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 받아가지고 지금 몇 토막 났어 지금? 마이너스 70% 80% 토막 났는데. 이게 이것도 그렇고 보바우빵과 그것도 그렇고 얘는 상장을 했나? 오, 보바 심볼이 보바인가? 왜 안 나오지? 덱스밖에 없어서 안 나오나? 어쨌든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너무 빨리 상장을 해도 되게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선물 상장이 돼버려서 얘는 물량들 그냥 다 털릴 때까지 그냥 안 올려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고래가 마지막쯤에 물량들 다 긁어 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어차피 손실을 안 보는 구간에서 던져버리면서 손실 안 보는 구간에서 던지면서 쇼까지 쳐버리니까 이게 더 빠르게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전은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물량들 본전 가져가면서 공매도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면 공매도를 과연 지금이나 털까? 이 사람들이 다시 매수하는 텀도 언젠가는 오겠는데 특히나 이제 솔라나 눈치 잘 보면서 반등하는 타이밍에 그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리세일 참여한 이 40% 물량들 다 털리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털리는 걸 정확하게 세력들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시간을 오랫동안 좀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양이들 좀 올라올 때 좀 힘들을 못 쓴 걸 보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던져도 된다. 그러니까 올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프리세일 참여한 사람도 패닉셀을 만들어내고 그래도 언젠가는 반등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특히나 또 이제 민코인은 저는 다 긍정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 시바이누 도지 이런 체급 큰 애들은 이미 많이 해먹었고 시가총액 적은 애들은 그래도 희망이라는 걸 좀 버리는 게 너무 아쉽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민코인 시장이 지금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 보면 전에도 마찬가지로 CEX장 죽어야지만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대로라면 민코인 시장이 저는 더 크게 갈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바랑 도지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시바랑 도지는 저는 제외를 했어요. 얘네는 시바 도지 이런 애들 말고 그 밑에 애들 이미 시가총액 몇십 조 찍었으면 충분히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몇십 조 찍었으면 할 거 다 했죠. 100억짜리가 조단위 찍고 이런 것들 기대를 해야죠. 안 그래요? 뭐 그리고 20조짜리가 40조 되기를 기대를 합니까? 그 돈이면은 100억짜리를 1조로 만들죠. 그거 올려줄 돈이면 세력들이 형님들이 세력 형님들이 자 어쨌든 오늘은 좀 이제 주저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 것 같은데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세계 과세 유예 안 될 것 같다. 희망 고문할 것 같고 실험대에 올라가는 그 한국이 특히나 원화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나오지 않을까. 뭔가 조짐들이 스테이블 코인들 상장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코인 시장이 더 크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 더 크게 가지만 그래도 이제 페페 플로키 막 이런 애들 비트 떨어질 때 얘네만 안 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바이낸스 선물 상장된 애들은 비트 떨어지면 아직도 대장이니까 대장 떨어지면 걔네들도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지금 오히려 SEC가 디지털 지갑이나 이런 것들 규제들 하는 걸 보니까 저는 더 크게 갈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메타마스크 규제해버리고 SEC가 또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것들 덱스를 규제를 해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나머니 쪽에서 올 것 같아요. 차이나머니 어떤 시그널일까? 그러니까 SEC가 계속 때려 맞으니까 중국계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반항을 하는 거죠. 마치 게임스탑 사건처럼 우리도 더 이상 미국한테 당하지만 말자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지금 탄원서랑 이런 것들 많이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중국 쪽에서 정말 미국에 반항하는 그런 대신에 미국에 반항하는데 어떠한 사실 덱스에서 펌핑들이 되고 한다고 해서 어떠한 그 규제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탈중앙화니까. 아 이거 좀 스토리 좀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벌써부터. 근데 당장은 아닐 텐데 이 뒤에 한 5월달 중순쯤 기대는 돼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러니까 탈중앙화니까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규제를 한다고 해서 디지털 지갑 못 쓰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비트코인 지갑을 규제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지갑 못 쓰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게 거의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거래소를 못 쓰게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덱스도 마찬가지예요. 덱스도 누군가가 개발자가 발행을 했잖아요. 그 컨트랙트를 국가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쪽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이러면서 덱스의 움직임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차이나머니가 지금 완전 다 때려맞고 있으니까 그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CEX에서 덱스로 움직이는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니까요. 이런 운동 같이 그게 과연 바이낸스 창펑자후의 프리 창펑 막 이런 식으로 프리 CZ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운동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워낙 SEC가 이 중국을 좀 때려잡으니까 여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것인지도 한번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움직임들이 사실 거래소에서 나올 수는 없고 덱스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나 그런 움직임은 사실 이더리움에서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는 사실상 솔라나는 중국인들도 좋아하지만 이건 FTX 밑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미국 거거든요 거의.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러시아 사람인데 스토리가 재밌죠. 비탈릭 부테린이 미국 쪽일까요 중국 쪽일까요? 이더리움 이거 중국 쪽입니다. 러시아 중국 친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초등학교 뭐 역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왜냐하면 이거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거 또 규제한다고 하잖아요. 스테이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으로 현물 ETF 승인 안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솔라나는 미국 쪽이고요. FTX에서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니까. 이더리움은 러시아 비탈리 부테린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중국 쪽입니다. 제가 중국을 외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있고. 근데 이게 시점은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만들어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있겠습니까? 큰형님들이 먹는 것들 똥들 그냥 떨어지는 것들 그냥 주워 먹는 거지. 감히 또 이제 신기를 좀 건드리면 안 되면서 큰형님들의. 그쵸. 어쨌든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서 주말에 좀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